의문점 1. 실천량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된 상황에서 일본 수군은 왜 서해로 곧장 침략하지 않았나? 칠천량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 조선 수군 대부분을 이끌고 왜군의 본거지인 부산포 공격에 나섰다가 칠천량 해역에서 왜군에 대피하고 조선 수군 대부분이 전사하면서 왜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막혀 수륙 병진이 번번이 좌절되면서도 호시탐탐 서해 진출을 노리던 왜군이 조선 수군이 괴멸된 상황에서 왜 곧바로 서해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군이 부산에서 대규모 병력을 싣고 서해를 돌아 한강하구나 금강하구로 곧바로 쳐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큰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종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이죠. 남하에 있던 조명연합군이 후방에 차단되어 고립되면서 사기가 크게 제어되어 와해되거나 서울을 다시 빼앗겼을 때 오는 심리적 충격과 민심의 동요 등 그 후유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왜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전라도 점령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은 진주성전투, 이치전투, 금산전투 등에서 큰 타격을 입고 전라도 점령에 실패했고 전라도가 강력한 조선 수군의 근거지가 되어 제해권을 빼앗기고 조선 육군의 병력과 군량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병참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죠. 국토의 80% 이상을 빼앗겼지만 평안도 일부와 전라도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 도요토미는 첫 번째로 전라도 점령을 명령하고 정유재란 총 병력 14만 명 중 대부분인 11만 명을 전라도 공격에 투입하면서 왜 수군도 남해안을 따라 육군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즉 1597년 정유재란 발발 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8월에 남원성과 이어서 전주성까지 함락되면서 9월에는 방어선이 무너진 전라도 전역을 휩쓸고 9월부터 왜 육군의 본격적인 북상과 함께 왜 수군도 병력과 물자 운송을 위해 서해 진출을 시도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약 2개월간 서해는 무주공산이었던 것이죠. 이때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순신 장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왜군이 점령한 전라도를 돌며 흩어진 병사와 물자를 모으면서 조선 수군 재건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 두 달의 시간은 조선 수군에게는 황금 같은 재건의 시간으로 왜군에게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칠천량 해전 승리감에 도취된 왜군 수뇌부는 조선 수군은 완전히 끝났으며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전담 추격부대도 보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만약 칠천량 해전 후에도 모든 해안을 샅샅이 뒤지고 끝까지 추격해 남은 조선 수군의 전함을 찾아내 파괴했다면 조선 수군이 재기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수군에게 남은 전함 12척 2달 정도의 시간과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의 눈물나는 노력이 합쳐지면서 명량해전에서 대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조선으로서는 천행, 일본으로서는 큰 실수였다고 할 수 있죠. 의문점 2. 명량해전에서 왜군은 왜 이순신 장군을 피해 진도 외해로 돌아가지 않았나? 명량해전에서 진도 내해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군은 왜 진도 외해로 돌아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택했을까요? 첫째, 왜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칠천량 해전 대승으로 사기는 높았고 상대가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왜군 133척에 조선군 13척이라는 절대적인 수적 우위 때문에 누가 봐도 왜군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둘째, 왜군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10월 말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양으로 진격하던 왜 육군은 직산 전투에서 패하고 물러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수군의 지원이 더 늦어지면 육군은 보급 문제로 한양 공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서해로 진입해서 한강하구나 금강하구에 보급기지를 만들고 육군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 수군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셋째, 소수의 조선 수군을 완전히 섬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종족이 묘연하던 조선 수군이 싸우겠다고 떡하니 눈앞에 나타났으니 섬멸하기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3대 133이라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그냥 쓸고 지나가기만 해도 승부는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넷째, 진도 외해도 만만치 않게 험한 수로입니다. 진도 외해 루트인 장죽수도, 맹골수도 역시 울돌목만큼이나 험한 수로로서 곳곳에 암초와 섬들이 있어 조선 수군이 숨어서 기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사람의 힘에 크게 의존해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진도 외해로 멀리 돌아가면 그만큼 항해 거리가 길어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체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험한 항로에서 침몰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다섯째, 불필요한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전투를 회피할 경우 역으로 부하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 지휘부의 위신 하락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울돌목의 조선수군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죽음을 불사한 일전으로 왜군은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물러납니다. 의문점 3.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 자살설, 운둔설 등 여러 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설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적탄이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군 총사령관에 대한 신변 방어가 매우 소홀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지휘탑에는 방패를 둘러쳐 지휘관을 보호하고 이순신 장군은 갑옷과 방탄조끼를 입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군의 방탄조끼인 환삼은 성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빠져나갈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을까요? 그래서 제기된 것이 자살설인데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방패를 거두고 갑옷과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채 적성과 근접 전투를 벌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숙종 시기 판서였던 이민서의 김덕령 장군 기록서, 김충장공 유사에 이순신이 갑옷을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적었고 동시대 영의정이었던 이여도 이순신이 전사를 가장하여 자살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평소 죽음을 떠올리는 언질들을 남깁니다. 이순신 휘하 장수였던 유영은 이순신은 평소 나는 나라를 욕되게 했다. 오직 한 번 죽는 일만 남았다. 나는 적이 물러가는 그날에 죽는다면 아무 여한이 없다. 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난충일기 정윤현 편에는 이순신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는 통절한 심정을 군데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백의종군길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4월 19일 일기에 어머님 영전 앞에 하직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 이 세상 천지에 이 같은 사정이 어디 또 있겠는가.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는구나 라고 적었고 5월 6일 일기에는 그립고 서러워 눈물이 엉켜 피가 되는데 저 하늘은 어찌하여 내 사정을 헤아려주지 못하는가. 왜 빨리 죽지 않는 것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은 전쟁 중에 체포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 의병장 김덕령이 죄 없이 참혹하게 죽는 것과 곽재호가 조종에 끌려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전쟁 전 정열입 사건으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멸문되는 참상도 보았습니다. 전쟁 뒤 이순신의 전공을 시기하는 무리가 없으란 법이 없고 선조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받는 상황에서 작은 꼬투리로 자신의 목숨은 물론 멸문의 화까지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이순신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을 것입니다. 왜군은 일본으로 철수를 위해 자신들의 바닷길 테러를 구걸하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전쟁 종결을 예감하며 전투에 소극적일 때 이순신 장군만은 원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왜군 산멸전에 나섭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량해전에서 아군과 적군은 좁은 해역에서 어지럽게 섞여 혼전을 벌였고 앞장서서 공격하던 이순신 장군도 결국 적의 총탄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실제로 노량해전은 조선수군의 지휘관이 가장 많이 전사한 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을 마지막 전투로 선택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한 작전을 전개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즉 임진왜란 최후 전투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